자, 앞에서 그러면은 사동을 일단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특징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개를 배운 거죠. 자, 여기까지 중학교 때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 요 굴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수학적으로 비율로 맞춰줬어요. 원래 비어 있었지? 응. 자, 요 굴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각도,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그 각도의 무슨 비율? 사인 비율, 그죠? 그 각도의 사인 비가 그 두 매질의 하장의 비율과 두 매질의 에너지 전달 속도의 비율과 비례한다. 라는 거를 일단 여기까지 매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건 그냥 각도만 보자마자 아, 어디가 빠르구나, 어디가 느리구나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각도가 작네? 느리구나. 각도가 크네? 빠르구나. 괜찮지?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한 단계 심화로 들어가는데, 심화가 아니라 응용으로 들어가는데, 심화라고 하죠. 요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어떤 센스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매질의 경계선이고 여기가 법선인데 우리 제발 부탁인데 어렵게 가지 맙시다. 우리 상식적으로 갑시다. 상식적으로. 굴절이 무슨 느낌인지 알죠?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왔는데 이쪽으로 1번 꺾인 거예요. 1번. 여기가 2번. 둘 다 굴절은 했죠. 직진은 안 했으니까. 1번이 많이 꺾인 거예요? 2번이 많이 꺾인 거예요? 누가 많이 꺾인 거야? 1번이 많이 꺾인 거야. 누가 봐도 1번이 많이 꺾인 거잖아. 이거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안 되면 여기는 이제 하기가 힘들어져. 꺾였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괜찮죠? 그치? 꺾였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원래 이게 직진인데 이게 많이 꺾인 거잖아. 이거보다. 1번이 많이 꺾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일단 요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뭐 센스급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요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말 하나를 이제 딱 공부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 굴절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려운 이유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매칭이 안 되면 어려운 거야. 근데 요 굴절률이라는 단어와 요 말뜻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매칭을 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게 물리 원 단원에서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의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일단은 굴절률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표기는 알파벳으로 이제 스몰 n을 쓰게 되는데요. 스몰 n 쓰면 이게 굴절률이라는 뜻이에요. 굴절률이 뭔데요, 선생님? 그거 좀 이따 하고. 자, 굴절률은 어찌됐건 스몰 n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내가 1번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쓰면 여기를 n1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2번 매질의 굴절률 하면 n2 이렇게 쓸 거고, 공기의 굴절률이라고 하면 n 공기 이렇게 쓸 거고, 물의 굴절률이라고 하면 n물 이따위로 쓸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표기를 쓸 건데, 요 굴절률이라고 할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n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물의 굴절률이요 라고 읽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물의 굴절률이에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굴절이라는 말을 쓰려면요. 매질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절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에너지가 진행하다가 꺾였다는 이야기죠. 에너지가 꺾이는 이유는 속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질이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매질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정? 응? 그럼 선생님, 물의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비교 대상이 누군데 굴절률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의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물의 굴절률이요? 물의 굴절률?
그럼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자, 여기 아무것도 안 쓰여있죠? 물 앞에. 그죠? 여기 아무것도 안 쓰여있어요. 요때 비교 대상이 진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비교 대상이 진공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진공. 아,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물의 굴절률이 알고 싶으면 N물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진공이라고요. 진공.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자, 매질의 경계가 있어요. 여긴 진공이에요. 여기가 물인 거지. 이렇게. 여러분, 입사냐 반사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입사냐 반사냐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표기법은 내가 맞춰줄 테니까 여기 보세요. 일단 의미를 봐봐요. 진공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굴절을 할 거냐. 안으로 꺾일 수도 있고 밖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짜투리 지식 하나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짜투리 지식 여기다가 하나만 쓸게요. 알겠죠? 여기다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저 그렇다면 그저 그럴 수 있는 이 짜투리 지식은 알아는 둬야 되겠죠? 자, 어떤 걸 쓸 거냐면요.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겁니다.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파동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종파, 횡파로 나누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진동 모양에 따라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종류에는 어떤 식으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냐면 역학적 파동과 비역학적 파동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용어는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일단 애초에.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짜투리 지식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자, 역학적 파동과 무슨 파동이 있다고요? 비역학적 파동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B자는 한자로 무슨 B자겠어요?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아닐 B자를 쓸 거 아니야. 그럼 역학적 파동이라는 거는 역학적 웨이브, 비역학적 웨이브. 자, 역학적 파동은 매질의 도움을 받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질의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거를 우리는 역학적 파동이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동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에너지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비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매질의 영향이 상관이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매질의 도움 없이 전달되는 파동을 비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놓고선 수동적으로 매질 때문에 전달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아주 특이한 애가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질이 없어도 가는 것 같은 애가 있는 거야. 매질 때문에 영향은 받지만 매질의 도움 없이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애가 하나가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또 능동을 따지면 능동은 아니라 얘도 수동이긴 수동인데 뭔 개소리냐면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비역학적 파동의 대표 주제. 아니라 그냥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자기파. 여러분 전자기파라고 하면은 두 가지 용어가 섞여 있죠. 어떤 용어가 섞여 있어? 전자기. 뭐랑 뭐가 섞여 있어? 전기와 자기라는 말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골치 아프게 되냐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전기라는 현상이 매질체가 되어서 자기라는 현상을 태워다 줘요. 태워다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라는 현상 때문에 자기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봐봐요. 전류 흐르면 자기장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기적 현상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잖아요. 그럼 자기적 현상 때문에 뭐도 생겼어요? 전기적 현상도 생기잖아요. 전류 만들고 싶으면 자기장 갖고 지랄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자기장 만들고 싶으면 전류 갖고 지랄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가 있으면 즉 전기적 현상이라고 표현할 건데 전기적 현상이 있으면 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그 자기적 현상이 있으면 또 전기적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없던 전기적 현상이 생기면 자기적 현상이 생기고 자기적 현상이 생기면 전기적 현상이 생긴다고요. 근데 또 전기적 현상이 생겼으니까 또 자기적 현상이 생긴다고요. 또 자기적 현상이 생겼으니까 전기적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전달된다고 이렇게. 전기. 이걸 어려운 말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자기파는 종파냐 횡파냐? 일단은 횡파인데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자기파가 종파냐 횡파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접 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종파냐 횡파냐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중학교 때 이미 나왔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등장은 하고 물리 1에서 살짝 사라졌다가 물리 2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일단 횡파입니다. 일단 횡파예요. 그럼 횡파인지 어떻게 알았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편광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횡파라는 증명을 해냅니다. 실험적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편광 현상 해갖고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횡파일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왜 그것이 횡파일 수밖에 없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냐라는 것도 유튜브 10분 투자하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생 외워야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역학적 파동은 매질에 의하여 전달되는 애고, 비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애예요. 그럼 말이 어려워서 전자기파지, 전자기파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한 가지는 바로 빛입니다. 빛, 레이저. 빨간 레이저, 파란 레이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지금 LED 등에서 나오는 이 빛들 있죠? 이게 다 전자기파예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스펙트럼별로 에너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파, 뭐 라디오파, 뭐 있어도 마이크로파, 적외선,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면 안 되지. RGB, 빛의 삼원색. RGB,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약한 부분부터 센 에너지별로 쭉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나머지 다 안 보이고, 가시광선 RGB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RGB가 전자기파예요, 사실은.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태양에서 만들어진 빛이 지구까지 와야 하나요? 대놓고 오죠? 맞죠? 근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우리가 거기가 진공이잖아요. 매질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매질이 없는데 빛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매질이 필요 없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진공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데 진공에서 에너지가 왔다 그랬죠? 이거는 역학적 파동 다루는 거예요? 비역학적 파동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비역학적 파동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건 비역학적 파동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짜투리 지식에서 출발했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미안해요. 본론 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좀 핵심적으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안 하고 또 필터링이 좀 돼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이게 차곡차곡 쌓일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공기가 있고 물이 있다 쳐봅시다. 알겠죠? 그럼 공기가 있고 물이 있으면 선생님은 각도를 보거나 파장을 보거나 에너지 전달 속도를 보고 유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응?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공기는 좀 듬성듬성하고 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거죠. 공기보다는 공기의 원자들, 분자들 사이의 간격들하고 물의 분자들 사이의 간격하고 또는 아까 다이아몬드도 하나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소 결합이 빽빽하게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용어 중 밀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밀도가 높냐, 밀도가 낮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경고드리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상관은 없지만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면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잘 봐요. 공기가 있고 물이 있으면 밀도가 어디가 빽빽하죠? 물 쪽에 빽빽하죠. 그럼 공기 쪽에서 잘 갈 것 같아요? 물 쪽에서 잘 갈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쪽에서 에너지가 잘 갈 것 같아요? 밀도가 높은 쪽에서 잘 갈 것 같아요? 낮은 쪽에서 잘 갈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앞을 가로막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진행하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는 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기 쪽에서 느리고, 빠르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좀 느려지지 않겠느냐라는 여러분들의 자체 이미지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놓는단 말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소리는요, 공기에서 빨라요? 고체에서 빨라요? 고체에서 빠르죠? 맞죠? 고체에서 빠르다고요. 고체가 밀도가 더 높잖아요. 하지만 고체에서 일방적으로 빨라요, 소리는. 매질 때문에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은 쉽게 생각하면 밀도가 높으면 전달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만약에 여기가 공기가 있고 여기가 물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소리다. 그러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어디서 더 빨라야 된다고요? 물에서 더 빠르다고요. 그럼 각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빠르니까?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소리가 아니라 빛,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쏘면 진공에선 알아서 잘 가는 애죠. 얘는 혼자 잘 가는 애예요. 누군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가는 애라고요. 그러면 앞에 막혀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애들은. 앞에 방해물질이 있으면 튀어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느려져서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빛 같은 전자기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파를 하는데 빛을 할게요, 앞으로는. 이 빛 같은 경우는 공기에서 빨라요, 물에서 빨라요? 공기에서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쏜 에너지 있죠?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가 뭔지에 대한 관점을 먼저 두 가지로 나누고, 그게 어떤 종류의 에너지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기에서 빠르고 물에서 느려. 왜? 가로막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바보도 아니고, 선생님 그런 것도 구별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안타까운 게 어디서 생기냐면 100문제 중에서 99문제가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을 할 때 이 문제가 나올 때 100문제 중에 99문제가 빛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알아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에너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비역학적 파동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런 에너지를 쏴버린다고요. 근데 이미 나는 버릇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풀고 실수했네 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고작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하게 잘못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를 속였어. 아니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이거 빛이네? 비역학적 파동이구나. 그럼 진공에서 알아서 잘 가지. 매질 없어도 되네. 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나머지 사고방식이 펼쳐져야 돼요. 100문제 중 99문제가 빛이기 때문에 99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자,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다시 한번, 진공에 대해서 굴절률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굴절률이라는 표현은 물 이렇게 쓰는데, 물에 대한 굴절률을 N물이라고 쓰는데, 요 앞에 비교 대상, 굴절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필요하고, 비교 대상은 진공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진공이라는 것과 물에 대해서 매질의 경계를 나누고 법선을 그었고 에너지를 썼어요. 근데 진공에서 에너지가 전달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역학적 파동이었어요. 아시겠죠? 소리는 이런 건 전달 안 돼요. 진공에서. 자, 그러면 요 표기법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요 표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굴절률에 대한 표기인데 요 표기가 2, 1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자, N21 이렇게 쓰면 말은 어떻게 읽냐면 매질 2가 있고 매질 1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 매질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질 2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을 뜻하는 말이에요. 매질 2에 대한 1의 굴절률을 뜻하는 말이고 뒤에 쓴 말을 분모로 내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거 분모 분자 뒤집어서 쓰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뒤집으면요? 그러면 요 앞뒤가 뒤집혀야 돼요.
알겠어요? 요게 뒤집히면 요 앞뒤가 뒤집혀야 돼요. 요렇게 요 뒤로 간 게 분자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위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된다. 요 표기법 자체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지? 매질 2에 대한 1의 굴절률은 요렇게 분모 분자로 나눠서 갈라서 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물에서 어찌됐건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진다는 거죠. 소리였으면 애초에 전달도 안 됐겠지만 소리가 역학적 파동이었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애초에 전달은 안 됐겠지만 자, 어찌됐건 느려지니까 각도가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각도 알파, 여기를 각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N물이라고 쓰면요. N물 이렇게 쓰면 누구에 대한 누구의 굴절률이냐면 진공에 대한 물의 굴절률이에요. 아시겠어요? 진공에 대한 물의 굴절률을 이렇게 쓴다고요. N 진공 물 이렇게 쓰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건데 진공은 기준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기를 쓴다고요. 굳이 진공이라는 말 안 붙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요 표기를 쓰면은 어떻게 맞춰지는 거예요? 누가 밑으로 가야 돼? 어떤 정보가? 물에 대한 정보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물에 대한 정보가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사인 베타 맞아요? 사인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건 계산할 때 쓰는 것이고. 자, 그럼 표기법 맞춰볼게요. 뭐 여기 뭐 파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파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람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람다? 물이야 진공이야? 물. 여기가 람다? 진공. 자, 여기가 V? 물. 여기가 V? 진공인데 이게 진공에서 전달 속도는 광속이에요. 우리가 상대론에서 했던 광속. 진공에서 빛이 전달되는 게 광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V진이라고 안 써지고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스몰 c로 쓰여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스몰 c라는 표현은 우리가 뒤에 양자론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할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양자론 진행하면서 우리가 여기 전기약 다이오드 할 때 좀 넘어간 문제들이 있어요. 몇 개. 좀 넘어간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다시 불러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요렇게. 아니면 여기 그냥 V 진공 써도 상관없어요. V 진공 쓰셔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요거랑 하나 더 해보자. 선생님 그러면 요거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1번 매죠. 이렇게. 알겠지? 1번 매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그럼 선생님이 실험 한 번을 더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면 되냐면 여기를 1번을 뭘로 바꿔? 2로 한번 바꿔볼 거야. 알겠니? 1번을 2로 한번 바꿔볼 거야. 자, 그럼 이 표기법을 그대로 또 맞춰서 써봐요. A 진공 2. 요거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고? N2. 그냥 이렇게 쓴다고.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뭐 사인 각도는 내가 모르죠. 그럼 감마라고 쓸게요. 그냥 사인 알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형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표기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모에 누구 깔고 분자에 누구 깔아라. 이거에 대한 표기는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모양을 한번 맞춰볼 거라는 거야. 요 모양을. 자, 아무거나 다 갖다 써도 되는데, 자, 여러분 내가 2에 대한 1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양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V1분의 V2죠. 맞죠? V1분의 V2죠. 여기 V1분의 V2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나누면 V2분의 V1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여기다 썼어야 되는 아이패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이거분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지금? 이거분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분의 이거 해야 돼요.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분의 이거 맞죠? 이거분의 이거
맞아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여러분,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좌변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게 마지막 네 번째 항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다 1분의 2, 1분의 2, 1분의 2인데 요것만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게 왜 여기만 뒤집혀 있는지 지금 선생님 설명해 준 거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결론은 외우긴 외워야 돼요, 저거. 근데 계산 용도로 외우는 건 아니다. 계산 용도로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굴절률이 큰 애가 있고요. 굴절률이 작은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1 값이 N2 값보다 컸대요. 그러니까 1번 굴절률이 2번 굴절률보다 컸대요. 근데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물어보자고요. 누가 더 많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 1번 굴절률이 2번 굴절률보다 크대요. 누가 더 많이 꺾여야 정상이냐고. 1번에서 더 많이 꺾여야 정상인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1번에서 많이 꺾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아니 여기 진공이라니까. 응? 자 이렇게 매질이 경계가 있어요. 여기는 1번 매질, 여기 2번 매질, 여기는 진공. 괜찮니? 여긴 진공, 여기는 1번 매질, 2번 매질. 매질의 경계. 쭉. 자, 1번 굴절률이 컸다. 그럼 여기서 많이 꺾으라고 여기 들 꺾으면 되고. 상식적으로 하라고요, 상식적으로. 굴절률이 커? 막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굴절률이 크다고? 굴절률이 크면 많이 꺾일 것 같긴 한데 과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지. 나는 반대로 생각해야지. 이런 병신 같은 생각 하지 마세요. 알겠지? 말이 안 되잖아요. 굴절률이 큰데 왜 굴절을 조금 하겠어요? 많이 해야지.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매칭. 자, 매질의 경계. 알겠죠? 굴절률이 커. 그럼 많이 꺾이는 거죠. 맞지? 그럼 굴절률이 크면 많이 꺾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도가 작아요, 커요? 굴절률이 크면 많이 꺾이니까 여기 법선에 대한 각도가 작죠. 굴절률이 클수록 각도는 작죠? 매질의 경계. 내가 그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건 같이 상상하고 맞춰야 된다고. 매질의 경계, 법선. 굴절을 안 해. 그럼 직진. 맞지? 근데 굴절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꺾인다고. 맞죠? 그럼 굴절을 많이 하면 많이 꺾일 거 아니야? 그러면 굴절률이 크면 많이 꺾여. 많이 꺾였다는 이야기는 각도가 작아. 각도가 작아? 그럼 빨라, 느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커? 그럼 많이 꺾여? 그럼 각도가 작아져? 각도가 작아? 그러면 느린 곳이야. 따라서 굴절률이 커? 느려! 이렇게 매칭돼야 돼. 굴절률이 커? 느려! 이 중간 단계를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굴절률이 커? 느려. 왜? 얘는 다 비례인데 이거 반비례로 들어가 있잖아. 원분의 2인데 여기 2분의 1이니까 반비례잖아. 맞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커? 느려. 반대로 들어가야 돼. 얘만 반비례로 들어간다고. 괜찮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를. 알겠지?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요 전초 작업이 끝, 요거 지울게요. 요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는 마지막. 특징의 반사와 굴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지금부터 20분만 참아요, 20분. 이렇게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해야 되나요? 응? 20분만 딱 집중합시다, 20분만. 반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에너지 전달 속도가 달라져서. 즉, 매질이 변해서. 맞죠? 굴절을 왜 한다 그랬죠? 에너지 전달 속도가 변해서. 즉, 매질이 변해서. 맞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에너지가 왔을 때 40%가 반사됐다면 응? 몇십 %가 굴절해서 들어가야 돼? 몇십? 60이 들어가면 좀 이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한 55 들어가고 5%는 흡수되는 거야, 물에. 원래는. 그러니까 물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물이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빼고 그러면 실수 말고 100 중에 40이 튕기면 60이 갈 수 있고 100 중에 30 튕기면 70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좀 생긴다고요. 반사를 하는 이유와 굴절을 하는 이유가 같으니까 두 사건은 비율상 다를 수는 있어도 어찌됐건 동시에 일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안타까운 일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통해서 극복을 합시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 여기 이제 N1, N2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매질을 2번 매질인데 굴절률 표기로 그냥 바꿔서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N1이 크다고 할까? N2가 크다고 할까? 네 맘. N1이 크다고 할게요. 그럼 N1의 굴절률이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각도는 어디서 크게 나와야 되나요? N2에서 크게 나와요. 맞죠? 내 순간 헷갈렸어.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N2에서 더 커요. 여기가 더 굴절률이 작으니까 더 빠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맞죠? 자, 여기를 입사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여기를 입사각. 그러면 요 입사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각도를 지금부터 줄여볼 거예요. 알겠죠? 이 알파라는 각도를 줄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굴절각을 내가 베타라고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걸 베타라고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미지적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진짜 뭐 이렇게 없을까? 막대기 같은 거? 자, 맞죠? 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법선 보이죠? 매질의 경계.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하면 안 돼. 봐봐. 수학적으로 증명해줬으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를 10도 이렇게 줄일 거라고. 10도. 10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도를 줄일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10도가 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 상태에서 내가 10도를 꺾으면 얘가 꺾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꺾이진 않아요. 이렇게 안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뭐 세타 1분의 세타 2 이렇게 안 써 있잖아.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요 각의 변화에 대한 사인 값으로만 변하는 거야. 알겠죠?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좀 얘는 이렇게 와. 얘는 좀 많이 온다고. 왜냐면 90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론 90도에서 90도가 아니라 0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려 꽂으면 법선 라인 따라서 내려 꽂으면 굴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내려 꽂으면 안 해요. 선생님 왜요? 아니, 수학적으로 봐봐요. 여러분 내려 꽂는다는 얘기는 각도가 몇인 거죠? 각도가 0인 거죠. 내려 꽂는다는 얘기는 90도가 아니에요? 입사각 굴절가 0인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모에 0 들어가면은 정의 안 하잖아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애초에 배제되는 거예요. 그 굴절이 안 나타나니까. 아시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내려 꽂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반사, 굴절. 물론 이건 굴절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굴절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튕긴다고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니까? 아까 이거였잖아, 모양이. 이거였는데 이거잖아.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 조금만 꺾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따라온다고요. 엄청 빨리 따라온다고, 얘는. 각도가. 여기서 5도 꺾으면 얘는 막 20도 이렇게 막 가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비율상 이렇게 꺾으면, 여기서 일자였는데 조금 꺾으면 얘가 확 따라온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 속도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니? 요거 속도랑 같다고 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봐보라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요거죠? 그럼 내가 요거를 입사각을 줄이면, 잘 들어. 입사각을 줄이면 굴절각이 늘어 줄어. 굴절각도 같이 줄죠? 맞지? 그럼 굴절 현상은 언제나 존재해, 안 해? 90도 빼고. 아니, 0도 빼고. 그럼 굴절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봐.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잖아? 얘가 쫓아온다고, 이렇게. 맞지? 자, 봐봐. 지금 요게 굴절각이지. 굴절각 몇이야? 90도지. 요렇게. 여기. 요게 법선.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입사각을 키워버리면 굴절각도 커지죠. 물론 비율은 맞춰져야 돼요. 근데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고. 그러면 입사각이 아직 90도가 됐어, 안 됐어? 입사각. 90도 됐니, 안 됐니? 안 됐지. 오케이. 입사각이 90도 안 됐잖아. 근데 굴절각이 몇 도가 돼버렸어? 90도가 되지.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꺾으면 어떻게 되게? 더 굴절할 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굴절이 사라져버려. 그 한계점을 넘어가. 응? 언제나 굴절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키웠을 때가 문제야. 키우면 얘가 쫓아가는데, 아까 요거 속도가 어디가 빠르다 그랬지? 요거 위에 1번이 빨라, 2번이 빨라? 응? 여러분, 1번 각도 틀 때 2번이 각도 트는 게 더 빨라진다니까? 응? 여러분, 요 각도 이동이 여기서 빠르다고, 여기서 빠르다고? 밑에 2번에서 빠르다고. 그럼 얘를 조금 키우면 얘는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조금 가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때 여기가 이제 굴절 현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야, 요때가. 알겠니? 그러니까 반사는 당연히 있는 거야. 여기 반사는 당연히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거고. 굴절 현상을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한다. 응? 요 각도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한계치? 마지막?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임계각. 임계각. 그러면 여러분들, 입사각이 임계각이랑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필이면 임계각으로 쏘은 거지. 알겠니? 수많은 각도가 있는데 입사각을 내가 하필이면 임계각으로 맞춰서 쏘면 이때 굴절각이 몇 도겠어? 이때 굴절각이 이제 90도가 나온다는 거야. 이때 굴절각이. 괜찮니? 그러면 입사각이 임계각을 초과하면 굴절 현상이 안 생겨서 반사밖에 안 일어나. 오케이? 그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합니다. 온리 반사. 자, 반사와 굴절의 이유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되면 반사만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전체가 다 반사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어찌됐건 전반사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요건 뭔가요? 연습 좀 해볼라. 연습 좀 해볼라. 그럼 내가 요번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럼 선생님 여기 알파 각도를 여러분 1번, 2번 어디가 빨라요? 1번, 2번이 어디가 빨라? 1번.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각도가 크네? 빠르고. 자, 여러분 빠른 게 1번이죠? 느린 게 2번이죠? 굴절률 어디가 큰 매질이죠? 2번 느린 곳.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요 각도를 이렇게 올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2번 매질의 요 각도 있죠. 요 각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요. 요 각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요. 1번 쪽이 빨라, 2번 쪽이 빨라.
1번 쪽이 빨라. 1번 쪽이. 여기서부터 생각해보면 돼,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내가 요만큼 틀면 얘는 이만큼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여기가 훨씬 빠르다고. 이쪽이. 무슨 속도를 말하는지 알겠죠? 요 앵글이 움직이는 속도 말하는 거예요. 에너 전달 속도도 물론 그렇지만. 자, 그러면요, 내가 여기서 요 입사각 알파를 줄여보세요. 이렇게. 입사각 알파를 줄이면 여기는 이렇게 나가야 되죠? 얘가 이렇게 왔으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굴절 현상이 언제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언제나 나타나요. 이거는 전반사 조건에 만족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굴절 현상을 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욕하고 싶다. 참았다. 인터넷 강의 녹화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그럼 얘는 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아까 말했어요. 이쪽이 빨리 움직여, 이쪽이 빨리 움직여. 1번이 빨리 움직이죠? 자꾸 반대되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응? 여기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90도가 되고 얘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나 굴절 현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도를 줄여도 늘려도 언제나 굴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에너지를 어디서 어디로 쏜 거야?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쏜 거야?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쏜 거야?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쏜 거죠. 미안해요. 여기서 빠르다는 건 이걸 빠르다는 게 아니야. 에너지 전달 속도를 묻는 거예요. 물론 똑같지만. 에너지 전달 속도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쐈죠. 그러니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쐈잖아요. 맞죠? 이러면 전반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럴 때는 애초에 전반사 볼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얘는요, 왜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어디서 어디로 쐈는데?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쐈다는 것이죠. 맞죠? 선생님, 느린지 빠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기 각도가 작고 크니까. 각도가 작은 곳이 굴절률이 크고, 굴절률이 큰 곳이 느린 곳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쏘면서 임계각보다 커져야 굴절을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반사 조건에는 몇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2가지가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이게 물리 1의 파동 단원의 핵심 마지막,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학습 목표예요, 이게. 반사는 반사의 법칙을 지키게 되고, 굴절은 굴절의 법칙을 지키게 돼서, 반사와 굴절을 하는 이유는 동일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특정 조건 2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하게 되면 굴절이라는 현상은 사라지고 반사라는 현상만 나타나는 전반사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반사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 몇 가지? 2가지. 자, 첫 번째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에너지가 진행해야 돼요.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각도가 작은 곳에서 각도가 큰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자, 2번째, 이 조건, 일단 이런 형태를 갖춘 다음에 그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된다?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계각이란 무엇이냐? 뭐죠? 굴절각이 90도가 나왔을 때를 만족하는 입사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계각은 입사각이에요. 임계각은 입사각인데 굴절각이 하필이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꼭 해요. 선생님, 임계각으로 쏘면요, 그럼 굴절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임계각으로 쏘면 굴절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한 거죠. 임계각으로 쏘면 굴절각이 몇이니까? 90도니까 여기까지는 굴절한 거예요. 임계각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임계각 이상으로 쏘면은 전반사가 만족을 안 하죠. 이상이면 포함한 거니까. 임계각을 초과해야 돼. 입사각이 임계각을 초과해야 돼. 괜찮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요것만 딱 정리하자.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외우면 답이 없어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멍청해 보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야.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해하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모든 걸 외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내가 딱딱 잘라서 말해서 미안한데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생각하자고. 매질의 경계가 있어. 알았지? 응? 위에 매질하고 아래에 매질이 있는데 둘의 굴절률 차이가 엄청 커. 반대로 생각하자. 굴절률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진공이고 여기는 공기 이 정도. 진공하고 공기하면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굴절률 차이가 많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굴절률 차이가 많이 없다라는 거는 뭔 말이야? 여러 가지 말이 있어. 굴절률 차이가 많이 없다는 거는 에너지가 진행하는 속도 차이가 많이 없다는 거야. 속도 차이가 많이 없다는 건 지금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조금 불쌍하지 않나요? 잘 안 써먹어요. 각도 차이도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주 살짝 꺾이는 거야. 아주 살짝. 그러면 각도가 일자 맞냐 지금 이거? 일자 맞아? 안 꺾였어? 좀 꺾였어? 근데 오른팔 어떻게 해야 일자 되냐? 스톱 해줄래? 됐어? 그럼 여기서 여기가 진공이고 여기를 공기라고 하자. 이해 가죠? 살짝 꺾이니까 얘 살짝 내릴게요. 이해 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반사 조건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여기서 쏴야 돼? 여기서 쏴야 돼? 나 팔 아프니까 빨리 가. 공기 쪽에 써야 되지.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써야 돼. 공기가 진공이 짱이니까. 여기 진공. 진공, 공기. 지금 꺾인 거 맞지? 팔? 응? 자, 그럼 여기서 전반사 만들려면 얘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얘 올려야 되지. 얘 오르면 얘 내려가지. 맞아? 그럼 얘가 90도가 되지. 얘 지금 90도 됐냐, 안 됐니? 진짜 안 됐지? 난 몰라서 하는 말이야, 지금 내가. 그럼 얘는 90도인데, 얘는 90도 안 됐지. 그럼 인계가 얼만큼인지 보이지? 어우, 발 아파. 여기 인계각이야. 괜찮아? 자, 한 번 더. 마지막이야. 나 이거 3번 못해. 참고로 팔 아프면. 자. 직선 맞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얘 어떻게 해야 돼? 스톱해줘. 스톱해달라고! 이 직진이야? 직선이야?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진공.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굴절률 차이가 요번에는 심해, 안 심해? 심하게 만들 거야. 그럼 얘 굴절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굴절 많이 한 거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 굴절 많이 한 거잖아. 근데 인계가 만들 거다. 그럼 아래에서 써야 돼? 위에서 써야 돼? 아래 써야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얘 들면 인계가 만들면 얘 들어야 돼? 내려야 돼? 얘 들어야 되잖아. 얘 들면 얘 내려가야지. 그지? 그러면 이게 내려간다고. 얘 90도 되지. 인계가 보여? 됐지? 자, 이제 뭘 깨달으라는 얘기냐면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심하면 첫 번째 경우 하는 얘기야? 두 번째 경우 하는 얘기야? 두 번째 경우 인계각이 작았어? 컸어? 작았어. 당연한 거지.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심하면 인계각이 작은 거잖아. 당연한 거라고. 이거를 멋있다고 생각하고 외우지 말란 말이야. 아, 이런 아주 좋은 지식이 있었네. 이걸 완벽하게 외워.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말인데 외우지 말란 말이야. 굴절률 차이가 심해? 인계각이 작지. 그럼 크겠냐?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요, 이거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당연한 거를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왜 굴절률이 차이가 크면 인계각이 작은지 알겠어요? 보여줬잖아요, 방금. 굴절을 잘하니까. 굴절률 차이가 심하면 굴절을 잘하니까.
굴절을 잘하니까 조금만 꺾어도 바로 90도가 돼버린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단계 더 임계각이 작다라는 말을 재번역해야 돼. 재해석.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전반사가 잘 된다는 걸까 잘 안 된다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 여러분 봐봐. 같이 상상하자고. 자, 여기에 매질의 경계가 있어. 여기가 뭐 진공이든 어찌됐건 여기가 빠른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야. 전반사 시킬 거야. 여기가 빠른 매질이야. 알겠지? 여기가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야 큰 매질이야. 빠른 매질이니까. 작은 매질이야 큰 매질이야. 빠르다. 에너지 전달 속도가 빠르다고. 그럼 각도가 커야 되잖아. 그럼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라는 거야 큰 매질이라는 거야? 작은 매질이라고. 니네 이거 매칭 안 되면 파동 못 해. 이거 매칭해야 된다고. 자, 여기가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야. 근데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쏘면 안 되는 거잖아. 큰 곳에서 써야 되잖아, 일단. 그래서 내가 아래로 굴절률이 큰 걸 만들 거란 말이지. 알겠죠? 그 위에는 다 똑같이 세팅해 놓을 거야. 저기 똑같이 세팅해 이렇게 법선 하나 그어 놓고, 그럼 여기 아래에 굴절률을 두 가지를 이제 세팅할 건데, 하나는 굴절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하나는 많이 나는 거. 이런 식으로 아까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굴절률이 좀 심한 걸 써볼게요. 굴절률이 심한 걸 세팅할게요. 자, 이게 법선이 있어. 그럼 내가 밑에서 레이저 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카메라에 사라졌네. 자, 그러면 내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쏘니까 내 뭔 줄 아는지 알겠지, 지금?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임계각이야, 알겠니? 여기 임계각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 사이 각도 있지? 여기 사이 혓바닥 내밀 뻔했네. 여기 사이 각도 알겠어? 여기 요 안으로만 빗을 안 쏘면 여기는 다 전반사지. 여기는 전반사 아니잖아. 여기 다 전반사지. 맞죠? 그러면 임계각이 작으면 전반사 일어날 확률이? 왜냐면 여기 다 전반사니까. 여기밖에 전반사가 안 일어나. 여기 빼고는 다 전반사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럼 봐봐요. 내가 전반사를 잘 일으키고 싶은 거야. 실험을 하는데. 전반사 확률을 올리고 싶은 거지. 전반사 확률을 올리려면 임계각이 작아야 돼, 커야 돼? 임계각이 작아야 돼. 이 생각을 당연하게 하라고. 임계각이 작아야 전반사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외우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상상해야 된다고. 아, 전반사를 잘 하고 싶어. 그럼 전반사 확률을 올려야 되는데, 전반사 확률을 올리려면 임계각이 작아야 돼. 임계각이 작아야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임계각이 작으려면 굴절률 차이가, 굴절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 굴절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굴절을 잘하게 만들려면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커야 되는 거지. 두 매질의 속도 차이가 커야 되는 거지. 두 매질의 각도 차이가 커야 되는 거지. 두 매질의 파장 차이가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번 단원의 시나리오가 끝나는 거야. 자, 마지막 결론은 뭐냐?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이번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직거리까지 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전반사 때문에. 자, 그러면 전반사란 다시 정리. 전반사는 모든 에너지를, 원래 에너지라는 게 진행을 하면 반사 조건과 굴절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퍼져버린다고. 이게 5대 5일 거라는 건 아니야. 4대 6일 수도 있고 7대 3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야. 여러분 봐봐.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저기까지, 도원이 친구한테까지 전달할 거야. 근데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목소리를 전달할 건데, 예를 들어 어떤 파이프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 그 목소리가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파이프 관을 도원이까지 귀까지 연결했다고. 그럼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로 아 라고 소리를 냈어.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근데 그게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가다가 파이프에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매질이 변한 거잖아. 그럼 거기서 반사 굴절이 일어난다고. 그치? 그럼 일부는 튕겨서 다시 공기로 가는데 일부는 관 파이프를 뚫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냈는데 100의 에너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반사, 굴절, 반사, 굴절, 반사, 굴절, 반사, 굴절. 반사만 하면 100이 가겠지. 반사만 하면 탕탕탕탕탕탕탕 튀겨갖고 100이 갈 거 아니야. 근데 튕길 때 반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굴절도 일어난다고. 굴절은 다른 말로 손실인 거야. 에너지 전달 관점에서 봤을 때 반사는 땡큐인 거고 굴절은 손실인 거야. 그러면 굴절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그죠? 굴절은 막고 반사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전반사 효과를 극대화할수록 좋은 거야. 그지? 그러면 전반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임계각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임계각이 작아지려면 굴절률 차이가 커야 되는 거야. 다 괜찮죠? 이제? 할 수 있죠? 그럼 굴절률 차이를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는 진공으로 만들고 그 바깥쪽, 그러니까 느린 쪽은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빠른 쪽은 진공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게 최고야. 상식적으로. 알겠니? 다이아몬드가 빛이 진행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느리게 가거든요. 알겠니? 근데 그러니까 진공하고 다이아몬드로 경계를 딱 만들면 전반사율이 엄청난 거야. 하지만 단점이 있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니? 그거 어떻게 만드냐고 그거를.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 효율이 올라가는데 경제적인 손실과 유지 비용이 개쓰레기인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다는 거야. 알겠죠?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은 뭐 경제성과 에너지 전달 효율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항상 이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환경도 파괴된다. 그만큼 유지 비용 보수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밸런스와 그죠? 기술적 밸런스, 뭐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게 다 골고루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하나에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딘가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쓰는 광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집에서 요즘엔 또 무선 인터넷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집의 컴퓨터는 아직 유선일 확률이 높아요. 집 컴퓨터는. 집 컴퓨터 그 인터넷 선 이거 딸깍 꽂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못 봤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컴퓨터 뒤에 이렇게 딸깍 꽂잖아. 뺄 때 요거 이렇게 눌러갖고 이렇게 빼서. 이게 투명하게 생겨가지고. 요 밑에 색깔별로 선이 이렇게 싹싹싹 지나가야 돼. 아니, 몰라? 이런 거? 여긴 또 인터넷 선이 없네. 랜선. 그래, 똑똑하구만. 랜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집에 와이파이 기계 있어, 없어? 그건 있고, 씨. 자, 이거 봐봐. 이 와이파이 기계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와이파이 기계다. 인정? 그럼 니네가 이게 공중에 떠있냐? 책상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물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뒤에 뭐 선 없어? 이거 자체가 또 무선이야?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썼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LG나 SK든 뭐 통신사에서 어찌됐건 이걸 설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뒤에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오늘 집에 당장 가. 오늘 집에 당장 가셔서 이거를 통을 뒤져. 어딨지?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요 뒤에 선이 한 3, 4개 붙어 있다고. 그 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 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 랜선이. 요거를 한번 이렇게 딱 뽑아서 봐봐. 아우, 진짜 이렇게 생겼네. 알겠니? 그러니까 요 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뿅 이렇게 가 있는데 이제 요 선이 약간 이제 아래 좀 유리섬유 같은 게 안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잡고서 이렇게 특정 일정 각도 이상을 꺾으면 부러지는 소리 같은 게 나. 타타타타타타 부러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요 이제 광 케이블이 손상된 거야. 한번 해봐. 집에서. 선생님 말이 진짜네? 이렇게. 실험을 해야지. 실험을 해야 뭐 알 거 아니야. 불어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해보라고, 집에 가서. 그래, 보고서를 쓰는 거야. 실험을 할 때는 항상. 내가, 45도 이상에서부터 소리가 나더라.
알겠어요? 이거 실험을 해보러 딱 결과 보고서 엄마 내가 우리 집 광 케이블에 대해서 조사했어. 알겠죠? 이런 거 말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게 이제 빛이라는 정보가 전기 신호와 빛 신호가 요런 데로 이제 전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나 설명을 되게 오래 했네. 한 35분쯤 설명하지 않았는데? 설명 진짜 오래 했네? 미안해.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어디를 보냐면 174. 끝났어. 오늘 할 일이 끝난 거야. 자, 174를 보면 중간에 그 원기둥 2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코어 클리딩 떠 있는 거 있지. 여러분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중간에 있는 거. 여러분 코어하고 클리딩하고 전반사 지금 보여 안 보여? 빨간색 선으로. 전반사 된 거 보이지? 여러분 코어하고 클리딩하고 어디가 느린 곳이? 코어가 느린 곳이지.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외우면 안 되냐면요. 애들이 코어가 안에 있었나 클리딩이 안에 있었나? 아니 안에 있으니까 코어지. 씨발 밖에 있으면 코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헷갈려 하지 마. 제발 멍청하게. 제발. 여러분 코어가 느린 거, 클리딩이 느린 거? 코어가 느린 거. 그러면은 코어의 재질하고 클리딩의 재질의 굴절률 차이를 벌리면 벌릴수록 전반사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경제적인 걸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 봐봐. 광섬유 해가지고 그 위에 그림 보니까 뭔가 좀 부러뜨리게 쉽게 생겼잖아. 맞죠? 이런 가닥들이 모여가지고 오른쪽에 그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색깔별로 막 있는 광섬유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 여러분 물하고 공기 중에 빛이 진행할 때 어디가 더 느릴까? 빛이 느리다고? 빛이 물하고 공기 중에 어디가 더 느릴까? 물에서 더 느리거든? 그럼 빛을 쐈을 때 물이 있고 공기가 있으면 물에서 공기로 쏴야 전반사 조건인 거야? 공기에서 물로 쏴야 전반사 조건인 거야? 물에서 공기로 쏴야 전반사 조건이 만족을 하는 거죠? 단 임계각을 맞춰야 되는 거야. 임계각 이상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2페이지 봐봐. 개신기함 거기 봐봐. 172페이지 그림 보면 그거 봐봐. 물에다가 빛 쏘니까 공기로 못 나갔잖아. 거기 이제 탕탕탕탕탕탕 튕겨갖고 물 안에서만 빛이 막 지나가잖아. 물줄기 안으로만. 맞죠? 이렇게 전반사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빛의 에너지 전달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겠시겠죠? 현실은 달라요. 실험하면 잘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170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드린 건데 170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170페이지 아래 그림을 보니까 이제 1번, 2번, 3번 레이저 광선이 있어요. 보고 있는 거죠? 자, 1번 전반사 인정 안 인정? 안 인정. 2번 전반사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근데 굴절각 몇 도 나옴? 90도 나옴. 그때 입사각을 뭐라고 함? 임계각이라고 함. 그러니까 3번은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초과됐기 때문에 전반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쉬면서 문제를 푸세요. 말이 안 되나? 자, 쉬면서 문제를 푸시는데, 자, 180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넘어가서 7번 요 정도는 양심적으로 푸십시오. 요 정도는 양심적으로 풀고 182쪽에 1번, 2번 요 정도 1번, 2번, 4번 5번 6번 1, 2, 4, 5, 6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가치가 있어요.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잠깐 쉬면서 좀 푸세요.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아,